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23-2024 시즌 FA컵 우승이라는 결과와 관계없이 경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던 네덜란드 출신 에릭 텐하흐 감독과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연장 계약 협상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개적으로 새 감독이 될 수 있는 후보와 면담한 사실까지 드러난 가운데 텐하흐 감독의 경질을 철회한 배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영국 현지의 유력 매체와 공신력 높은 기자들의 독점 보도 내용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전에 나온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에서도 공신력 1티어로 불리는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에릭 텐하흐 감독이 맨유 감독으로 남는다고 알렸고요. 이어서 가장 높은 명성을 자랑하는 이적 시장의 전문가 이탈리아 출신의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 역시 브레이킹이라고 소개하면서 온스테인 기자의 첫 보도에 이어 나 역시 맨유 감독으로 텐하흐 감독이 남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확인해서 소개한다라고 알렸습니다. 이미 로마노 기자는 투헬 감독이 맨유 감독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최초 보도하면서 맨유의 후임 감독 선임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린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로마노 기자를 비롯한 여러 영국 내 유력한 믿을만한 정론지에서 여전히 맨유 내에서는 후임 감독을 어느 쪽으로 갈지 의견이 분분할 뿐 텐하흐 감독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즉 텐하흐 감독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도해 왔는데 바로 오늘 새벽 한국 시간으로 6월 12일 새벽에는 텐하흐 감독의 잔류가 극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FA컵 결승전 하루 전에 보도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정론지 가디언에서도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던 제이콥 스타인버그 기자의 독점 보도, FA컵 결승전 하루 전 텐하흐 감독의 경질이 이미 결정됐으며 우승하더라도 경질될 것이다라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보도는 오보가 된 것인데요. 사실 가디언의 스타인버그 기자의 보도 이후에도 BBC를 비롯해 디 애슬레틱, 지금 언급해드린 로마노 기자라든지 많은 1티어 공신력 높은 기자들이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텐하흐 감독은 경질이 유력하다라고 보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가짜뉴스라거나 과대 해석된 기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던 것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실제로 FA컵 우승 이후에 그렇다면 빠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던 것이고 또 투헬 감독과 만나서 짐 래드클리프 맨유 신임 구단주가 협의를 가질 필요도 없었겠죠. 하지만 이러한 면담 끝에 결국 맨유는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것보다 텐하흐 감독을 남기는 게 낫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것인데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먼저 최초 보도한 디 애슬레틱 온스테인 기자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시즌 종료 후 검토 결과 네덜란드 출신 에릭 텐하흐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텐하흐 감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맨유는 현지 시간 화요일에 텐하흐 감독과 회담을 가졌고 양측 모두, 그러니까 구단과 감독 본인 모두 임기가 계속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텐하흐 감독의 기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계약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 남았지만 12개월 1년의 연장 옵션이 있으며 이제 계약 연장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즉 앞으로 1년을 위해 1년 남기고 내년에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이 옵션을 발동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계약을 맺고 장기적으로 힘을 실어줄지, 즉 안정적으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텐하흐 감독 체제로 가겠다. 래드클리프 구단주가 결정했다라는 것이고 일단 그렇다면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지난달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2대1로 꺾고 FA컵에서 우승한 맨유는 텐하흐 감독의 활약을 포함한 2023-2024 시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디 애슬레틱 역시 보도한 바 있는데요. 맨유는 사령탑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전 바이에른 뮌헨 감독인 토마스 투헬, 전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감독인 로베르토 데체르비, 최근 첼시 감독직에서 물러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그리고 브렌트포드 감독 토마스 프랭크, 입스위치 타운의 감독 맥케나 등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감독들을 물색해왔습니다. 하지만 맨유의 공동 구단주가 된 짐 래드클리프 경과 이네오스의 스포츠 디렉터 데이브 브릴스포드 경이 주도한 회의 끝에 텐하흐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사실 FA컵 결승전을 앞두고 그의 거취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었고 텐하흐 감독 본인 역시 쓰레기 같은 시즌이 자신이 맨유 감독을 맡은 마지막 경기일지 몰랐다라고 인정을 할 정도로 본인 역시 경질이 임박했다는 느낌을 받았을 만큼 내부의 분위기는 안 좋았던 것입니다. 맨유가 무엇보다 2023-2024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승점이 60점으로 1992년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래
최악의 성적보다 겨우 2점밖에 높지 않았던 승점에다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저 순위인 8위를 기록했죠. 게다가 골 득실차가 마이너스 1점으로 34년 만에 처음으로 넣은 골보다 내준 골이 더 많았던 시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조별리그에서 최하위로 탈락하며 유로파리그도 가지 못했고요. 카라바오컵에서도 4라운드에 조기 탈락을 했지만 FA컵 웸블리에서의 우승으로 인해 유럽 대항전에서 완전히 탈락하는 일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테나 감독이 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인데요. 지난 2월에 이네오스 클럽이 맨유에 소수 지분 투자를 하면서 렛클리프 경이 공동 구단주로 부임한 이후에는 서둘러서 잘못된 해결책으로 가지 않고 올바른 해결책으로 가겠다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그 결과 판할 감독이 FA컵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결정했던 글레이저 구단주 체제와 달리 테나 감독이 FA컵에서 우승하자 무려 2주 가까이 검토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끝에 테나 감독의 잔류를 정말 결정하면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올바른 해결책을 찾았다라고 내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유의 새로운 운영 고위층은 이미 오는 7월 맨체스터 시티의 오마르 베라다가 구단의 새로운 최고 경영자 CEO로 부임할 예정인 가운데 운영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스포츠 디렉터였던 댄 애쉬워스 역시 새로운 스포츠 디렉터로 선임될 예정이고, 제이슨 윌콕스를 기술 파트의 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FA컵 우승은 2022년에 맨유 감독으로 부임한 텐하 감독이 두 번째 시즌에 이룬 두 번째 우승이죠. 텐하 감독의 부임 첫 시즌은 좋았죠. 프리미어리그 3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했고 카라바오컵에서 우승했고 FA컵 결승도 올랐지만 맨시티에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은 여러모로 안 좋다가 마지막 순간 FA컵 결승에 또 올라서 맨시티를 꺾으며 서력을 했는데요. 텐하 감독은 2년 동안 2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은 나쁘지 않다라면서, 또한 2년 사이에 3차례나 컵대회 결승에 오른 것도 나쁘지 않다라면서, 만약 맨유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팀에 가서 트로피를 얻는 것, 트로피를 드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라면서 나를 경질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마크 크리칠리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놀라운 턴어라운드, 반전이 생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FA컵 결승전이 열리던 날 아침에는 그럴 것 같지 않았지만 테나 감독은 다음 시즌에도 여전히 올드 트라포드의 덕아웃에 있을 것이다라면서, 이는 단지 웸블리에서 맨유가 FA컵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맨유 경영진은 맨시티를 꺾고 수년 만에 2회 연속, 2시즌 연속 우승컵을 이루긴 했지만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하위로 마감했던 비참한 시즌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가져갔다고 합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 및 프리미어리그 8위가 나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 테나 감독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지독하고 또 끊임없었던 부상 위기가 성적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즉 성적 부진이 텐하 감독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의료진과 구단 운영진 전체의 잘못도 있었다라고 돌아본 것입니다. 즉 본인들이 새로운 운영진으로 왔으니 한번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테나 감독을 지원해보면 어떤 성과가 나올지 지켜보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또 하나의 문제는 맨유가 후임 감독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감독들을 협상을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도 있었어요. 테나 감독과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유일한 옵션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보름 전만 하더라도 테나 감독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왜냐? 투헬 감독과 미팅을 진행하고 나서 맨유에서 투헬 감독을 선임 않겠다고 못 박은 게 아니라 투헬 감독이 내가 그냥 그거 안 할래 하고 물러서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투헬 감독은 맨유에서 앞으로 본인의 프로젝트까지 계획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물러난 이유는 이적 시장 내지 운영 과정에서 본인이 요구한 것을 맨유 측에서 받아들여주지 않겠구나, 나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철회가 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죠.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온스테인 기자의 보도에 이어 후속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은 긴 미팅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뷰도 길긴 했지만 테나 감독 본인과 맨유 고위층 간에도 긴 협의가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 테나 감독은 만족스럽게 남기로 했다라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맨유 구단 고위층이 높은 점수를 준 것은 FA컵 우승도 우승이지만 코비 마이누, 알레한드로 가르나초라는 맨유 유스 출신 어린 선수들을 주전 선수이자 핵심 선수로 키워내면서 이 선수들의 발전을 끌어냈던 것, 어린 선수들을 믿고 기용해 준 것을 앞으로 맨유의 철학과 운영 방향성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큰 동력이 될 거라고 기대했고 그것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 여름 이적 시장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알리기도 했는데요. 영국 공영방송의 BBC의 수석 기자인 사이먼 스톤 같은 경우에는 테나 감독이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후임 감독 인선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검토 결과를 둘러싸고 테나 감독과 맨유 구단 고위층 사이에 건설적인 대화가 오갔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테나 감독이 무려 2주나 자신의 거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짜증을 냈다, 이제 그럼 화가 났다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화요일에 결정된 이 결과에 기뻐했다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유 고위층은 구단주와 많은 그 운영진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 후 첫 시즌을 철저히 평가하기 위해 2주라는
이런 시간이 걸린 게 비합리적인 기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다는데요. 무엇보다 지난주에 토마스 투헬 감독이 짐 래드클리프 경과 직접 대화를 나눴지만 이후 말씀드린 여러 이유로 물러났고, 포체티노 감독도 언급이 됐지만 포체티노 감독에 대한 관심은 본래 있었으나 사실은 첼시에서 경질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첼시에서 경질된 감독을 우리가 데려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관심이 식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무직 상태인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나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 브라이튼에서 물러난 데체르비 감독이나 잉글랜드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사우스게이트 감독도 언급이 됐지만, 우선 프랭크 감독에 대해서는 브렌트포드 구단 측에서나 본인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즉 이야기가 오간 상황이 없었다라고 했고요.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잉글랜드 대표팀과의 계약으로 인해서 당장 빠르게 부임할 수가 없고 유로 2024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맨유 측에 있었던 것이죠. 더 타임즈에서 조금 더 사밀하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 상황이 있기 하루 전에 더 타임즈에서는 포체티노 감독에 대해서는 이미 관심이 식었다라고 했고요. 사실 투엘 감독을 선임하려고 했던 것은 산초의 복귀를 원했기 때문이고, 지금 포텐을 터뜨리지 못하는 일부 영입 선수들을 좀 키워 올리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위해서 고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투엘 감독이 요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맨유의 상황과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유의 수석 코치 출신인 키어런 맥케나 입스위치 감독은 본인이 입스위치 타운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맨유가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인데, 잉글랜드 축구협회와의 계약이 올해 말까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유로 대회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만약 테나 감독을 경질해놓고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부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경우 그런 불확실성을 오래 가져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테나 감독과 함께 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미 이적 시장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9년 동안 맨유에서 활약하고 떠난 프랑스 출신 공격수 앙토니 마샬이 결별한 가운데 호일룬의 백업 내지 호일룬과 경쟁할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로 네덜란드 유망주 조슈아 지르크제이 선수의 영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슈아 지르크제이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일찌감치 어린 나이에 영입해서 키워던 선수로 유명하죠. 다만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출전 시간을 갖기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안덜레흐트 임대를 다녀온 이후 2022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850만 유로 이적료로 이탈리아 클럽 볼로냐로 이적을 했는데요. 지난 2023-2024 시즌에 볼로냐에서 마침내 포텐을 터뜨리면서 지금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3cm의 장신이지만 높이를 활용하기보다는 연계 능력과 결정력, 그리고 기회 창출 능력 등 전방과 이선을 오가는 정말 풍부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 11득점 5도움, 득점 순위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15위였는데 유효 슈팅이 31개로 8위였어요. 즉 결정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이고, 기회 창출이 11개로 사실 도움은 5개지만 그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할 정도의 많은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죠. 기회 창출 부분에서 이탈리아 리그 5위였고, 또 드리블 시도 역시 124회,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공 따낸 기록도 30회로 2위니까 전방 압박도 잘하고 연계도 잘하고 킬패스도 뿌리는 데다가 결정력도 좋고 정말 풍부한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본인의 신체 조건에 비해 헤더 능력이 조금은 아쉽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호일룬도 세리에A에서 왔고 지르크제이도 세리에A에서 검증되고 온다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최전방 자원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맨유는 자체 육성 어린 선수들로 테나 감독 체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데요. 대부분 어린 선수로 구성되고 있죠. 레시포드가 조금은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왼쪽에는 가르나초, 오른쪽에는 시즌 막판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아마드, 그리고 공미 자리에는 주장인 브루노의 위치가 확고하지만 부상을 털어내고 이제는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메이슨 마운트가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최전방에는 지르크제이가 가세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자에는 마이누가 한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할 가운데 카세미르가 떠난다면 맥토미니와 더불어 새로운 주전급 선수가 영입될 것 같아요. 에릭센도 떠난다는 얘기가 있죠. 암라바트에 대해서 맨유가 정리를 원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테나 감독이 남게 됐기 때문에 좀 더 기회를 얻게 될 것 같고요. 포백 라인 같은 경우에는 쇼, 말라시아, 달롯, 완비사카, 풀백 라인은 이미 안정적이고 센터백 라인에도 리선드로라는 테나 감독 픽이 있습니다. 이 외에 맥과이어가 남을지 떠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에버튼의 브랜스웨이트, 그리고 포르투갈 유망주인 이나시우 등이 센터백 영입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프랑스 유망주 레니 요로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선호하다 보니까 맨유는 영입전에서 철회했다고 합니다. 즉 추가적으로 어떤 센터백이 새로운 후보로 떠오를지는 지켜봐야 되고, 또 정리된 선수들의 상황에 따라서 중앙 미드필더, 스트라이커, 센터백 라인, 이 척추 라인의 추가적인 자원은 확실히 올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선수들이 새로운 시즌 테나 감독의 핵심 자원으로 기용될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미 프리시즌 모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7월 16일 유로 2024가 끝나자마자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에 노르웨이 클럽 로젠보리와 친선 경기를 시작으로 7월 21일 0시에는 레인저스와 친선 경기를 치르고요. 이후 미국 투어를 떠나서 7월 28일에 아스널, 8월 1일에 레알 베티스, 8월 4일에 리버풀과의 경기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일정 시작에 앞선 커뮤니티 실드를 준비합니다.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맨체스터 시티와의 커뮤니티 실드로 2024-2025 시즌을 시작하게 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페나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과의 대결에서 또 한 번 맨유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2024년 유럽 축구
축구 여름 이적 시장 그리고 2024-2025 시즌의 모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